나는 하루에 3번 양치하는데 왜 자꾸 이가 아플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가 시큰하거나 찬물만 마셔도 욱신거리고 밥을 씹을 때 어금니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양치질, 잘못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치아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치과 진료를 해온 치과의사 이성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로 열심히 양치하셨지만 잇몸은 내려앉고 치아는 흔들리고 결국에는 이를 빼는 상황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4세 김인수 어르신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를 너무 열심히 닦아서 문제인가 봐요. 하시며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실제로 보니 잇몸은 밀리고 치아는 닳아 뿌리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양치하신 건 맞지만 칫솔 방향, 세기, 시간 전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딱 3가지 양치 습관만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어르신은 이 시림도 사라지고 딱딱한 음식도 다시 맛있게 드시게 됐습니다. 핵심은 양치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3번 양치질이 오히려 이와 잇몸을 망치는 이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고쳐야 할 양치 습관 5가지를 아주 쉽게 치과 의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 이가 왜 이렇게 자꾸 시큰하고 아픈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아프던 치아가 분명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치과 가지 않고도 좋아진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도움되는 건강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비결 잊지 않고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금지 양치 습관만 알고 계셔도 잇몸이 무너지는 걸 막고 남은 치아를 훨씬 오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루 3번 양치가 오히려 이를 망치는 이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양치 습관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어르신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 76세 윤말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첫 인상은 아주 꼼꼼하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를 하루 3번씩 빠짐없이 닦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가 시리고 잇몸이 자꾸 내려앉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보니 앞니 쪽 잇몸은 많이 내려앉아 있었고 어금니는 뿌리가 반쯤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찬물만 마셔도 이가 아프고 딱딱한 거 씹으려 하면 이가 덜컥 빠질 것 같아요. 하시며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어르신이 치아 관리를 정말 성실히 해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치는 무조건 하루 3번, 밥 먹고 3분 안에 바로 닦아요. 양치 안 하고는 못 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너무 열심히 닦는 습관이었습니다. 식사하자마자 곧장 칫솔질을 하고 그것도 아주 세게 5분 이상씩 닦으신 겁니다. 칫솔 방향도 옆으로 왔다 갔다. 이를 닦는다기보다 문질러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게다가 잇몸까지 강하게 쓸어내듯 닦으셨다니 오히려 잇몸이 상처를 입고 치아 뿌리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기. 둘째, 칫솔은 부드러운 미세모로 바꾸고 힘을 빼고 쓸듯이 닦기. 셋째, 칫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는 위로 쓸어내듯 닦기.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먹고 이를 바로 안 닦으면 찝찝한데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죠. 식사 직후엔 입안이 산성인데 이때 이를 닦으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약해져요. 시간이 좀 지나 침이 중화시킨 뒤에 닦는 게 치아에 훨씬 안전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실천하셨습니다. 입에 거품 나는 치약 쓰지 말고 양도 콩알만큼만. 그리고 시간도 2분이면 충분하다. 는 것도 같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2달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 시린 것도 거의 없어졌고 딱딱한 음식 씹을 때도 예전처럼 안 아파요. 전처럼 피도 안 나고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을 너무 열심히 닦아서 문제였던 거네요. 선생님 말대로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나는 이가 약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치과에서 이런 얘긴 처음 들었어요. 어르신은 이후로 주변 친구분들께도 너무 세게 닦지 마. 그게 이 망치는 거래.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처럼 많이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윤말순 어르신도 그걸 직접 체험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사례를 보시고 혹시 나도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닦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치시면 늦지 않습니다. 윤말순 어르신처럼 이를 잘 닦는다는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도 양치 습관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다음에 소개해 드릴 신정재 어르신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6세 남성 어르신 신정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참 잘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양치도 빠뜨리지 않고 하셨고요. 치실도 매일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양치는 꼭 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요, 몇 달 전부터 이가 자꾸 시큰거리고 찬물만 마셔도 으슬으슬하고 시린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밥 먹을 때 어금니 쪽이 찌릿찌릿해서 딱딱한 반찬은 잘 못 드시고 김이나 나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골라 드시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인가 보다.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그렇겠지 싶어서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평소 좋아하시던 깍두기나 오이지도 못 드시게 되면서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이를 안 닦은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닦았거든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치실도 빠짐없이 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너무 열심히 해서 혹시 그런 건가요? 제가 입안을 살펴보니 어르신 말씀대로 참 열심히 양치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세게 닦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칫솔질을 강하게 하다 보니 치아 겉부분이 닳아 있었고 잇몸도 아래로 밀려서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이 닿기만 해도 시리고 밥 먹을 때 어금니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오래 씹다 보면 어금니에 멍든 것처럼 욱신거린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양치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3가지만 바꾸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첫째,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세요. 딱딱한 칫솔은 젊은 사람한테도 자극이 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잇몸이 약해진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칫솔을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힘을 주면 깨끗하게 닦일 것 같지만
오히려 치아 표면이 깎이고 잇몸이 더 내려가요. 셋째, 하루 한 번쯤은 양치 대신 미지근한 물로 입 헹구기와 잇몸 마사지를 해보세요. 양치도 중요하지만 과하면 잇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어르신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다며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진료실 문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이 시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며칠 전엔 오랜만에 깍두기를 먹었는데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예전엔 입에 넣자마자 아파서 뱉었거든요. 제가 다시 입안을 살펴보니 뿌리가 노출돼 있던 잇몸 부분도 많이 진정되어 있었고 잇몸 색도 훨씬 건강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가 덜 아프니까 밥도 잘 먹히고 하루가 훨씬 편하네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이가 욱신거려서 하루 종일 짜증났는데 요즘은 좀 살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정재 어르신처럼 이를 안 닦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너무 열심히 닦아서 생기는 문제도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 횟수가 아니라 양치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힘을 빼고 살살, 칫솔도 부드러운 걸로 바꿔보시고요. 하루 한 번쯤은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들의 치아를 훨씬 더 오래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신정재 어르신의 경우처럼 양치를 안 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너무 세게, 너무 자주 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해 드릴 어르신은 조금 다릅니다. 최봉래 어르신은 양치 자체는 열심히 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던 사례입니다. 77세 최봉래 어르신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젊을 때부터 배 타는 일을 하시며 평생을 바쁘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몸도 단단하고 스스로는 나는 아직 쓸만하다며 건강에 자신감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식사할 때 어금니가 시큰하고 찬물을 마시면 이가 찌릿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참으셨지만 어느 날은 단무지도 씹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져 결국 저희 치과를 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4번도 양치합니다. 밥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도 꼭 닦는데 왜 자꾸 이가 아픈 거요?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하셨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칫솔은 솔이 다 퍼져 있었고 이를 꽉 잡고 닦으시느라 손가락 관절까지 굳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금니 주변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 있었고 치아 뿌리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양치 습관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를 열심히 닦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문지르셨던 거예요. 치아에 좋은 줄 알고 하셨던 게 오히려 잇몸을 닳게 만든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셨습니다. 이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단 말에 당황하셨죠. 그래서 제가 잇몸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은 40년 넘게 칫솔을 좌우로 문질러 닦는 습관을 유지하셨고 그게 잇몸을 계속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를 살살 쓸어 내리듯 닦는 방법,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아기 이를 닦듯 부드럽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전동 칫솔도 권해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닦는 힘을 줄이고 일정한 진동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더 안전하거든요. 어르신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하게 이가 시리지 않네?
하셨고 2주가 지나서는 밥 먹을 때 아프지 않아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원장 양반, 나 이제 얼음물도 마셔. 예전엔 생각도 못했는데 요새는 갈증 날 때 찬물 벌컥 마셔도 괜찮아. 깍두기도 예전처럼 맛있게 씹히고. 잇몸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줄 몰랐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돼서 고맙소.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낯설어 하셨어요. 이렇게 살살 닦아서 때가 벗겨지겠어? 하시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며칠만 지나고 나니 입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처럼 잇몸이 욱신거리지도 않고 양치하고 나면 시원하기만 해요. 라고 하시며 매번 오실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특히 손녀가 할아버지, 요즘엔 입에서 냄새도 안 나요. 라고 했을 때는 어르신이 정말 크게 웃으셨죠.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뿌듯하더라고. 괜히 이 닦는 거 다시 배워보길 잘했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료 끝날 무렵 어르신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배워야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닦는 거야 어릴 때 배운 그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어르신 말씀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라도 잘못된 방식이면 그걸 바로잡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양치 습관은 돈 드는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복래 어르신처럼 너무 열심히 닦아서 이가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 횟수가 아니라 어떻게 닦느냐는 거예요. 칫솔을 쥘 때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잇몸을 쓸어내듯이 살살 닦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이나 잇몸 전용 칫솔 같은 도구도 한번 써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입안이 편안해지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양치하는 방법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도 너무 세게 닦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오래 문지르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올바르게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치아, 이대로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결국 치아는 우리가 평생 쓰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가 아프면 밥맛도 없고 말하는 것도 자신 없어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치료나 비싼 시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양치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신 어르신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드럽고 바른 양치 시작해 보세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양치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칫솔은 무조건 부드러운 칫솔모로 바꾸세요.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소프트모 칫솔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빳빳한 칫솔은 이도 깎이고 잇몸도 밀립니다. 치과용 칫솔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드러운 칫솔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양치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꼭 3번 닦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저녁 2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자기 전 양치는 꼭 하셔야 하고요. 점심은 양치 대신 물로 3-4번 헹구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칫솔질은 위에서 아래로 살살 닦기. 치아를 닦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는 아래서 위로 빗질하듯이 살살 쓸어내려야 합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 잇몸 경계선은 세게 밀지 마시고 부드럽게 훑어주세요. 네 번째, 하루 한 번은 잇몸 마사지 해주세요. 칫솔 대신 손가락으로 잇몸 바깥쪽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입안에 피가 잘 돌게 되고
잇몸이 단단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손가락 깨끗이 씻고 마사지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 칫솔은 2달에 한 번은 꼭 바꾸세요. 다른 칫솔로 오래 쓰면 입안 세균이 더 많아집니다. 솔이 퍼지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에 대한 건강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껌 대신 무설탕 자일리톨 사탕을 드세요. 입안이 마르거나 입냄새 걱정되시면 껌 대신 무설탕 자일리톨 사탕을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침이 잘 돌고 입안이 건강해집니다. 입이 마를 땐 물보다 따뜻한 보리차. 침이 마르면 입 냄새와 충치가 더 잘 생깁니다. 평소 찬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몸에 부담 없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간식 후엔 양치보다 물 헹구기. 떡이나 과자 드시고 나서 바로 칫솔질 하지 마시고 한 컵 정도의 물로 입안만 잘 헹궈도 치아에 훨씬 부담이 덜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사실 이를 잘 닦는 법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딱 이 5가지만 바꾸시면 지금 있는 치아를 더 아프지 않게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잇몸은 많이 내려갔는데 하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분명 좋아집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번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제가 직접 책임지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진작 알았어야 했네. 왜 지금에서야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제는 치과 가기 전에도 집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아시도록 제가 계속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입, 그리고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